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뮤식입니다. 오늘은 꽤나 많은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오늘 하나하나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의 실적이 있었는데, 테슬라의 경우는 지금 프리마켓에서 약 4% 정도 하락하고 있는 중으로 실적에 있어서 설사 매출액과 어닝 퍼시어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렇게 여러 차례 분석을 드렸고, 이러한 영상에 더해서 여기 텔레그램에 테슬라를 대상으로 포진해놓은 옵션 세력들의 관점까지 더해서 왜 실적에 관계없이 하락할 확률이 높은지 또한 분석을 드렸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테슬라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매출액과 어닝 퍼시어는 전부 다 괜찮았습니다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분석을 드렸듯이 그로스 마진을 투자들은 굉장히 중요시 보고 있고, 이것의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요. 보시면 컨센은 이렇게 18.74%로 실적이 18.20%가 나오면서 또 2.88%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테슬라 예전부터 저와 함께 꾸준히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은 테슬라가 다른 전기차 및 일반 자동차들에 비해서 얼마나 마진이 과거에 훌륭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강조를 했으며, 바로 그 이유에서 찬사를 받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동일한 논리로 마진율은 중요하며, 이번 컨센 대비 낮은 마진율을 보여줬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테슬라의 마진율인데요. 보시면 2022년 1분기까지만 해도 테슬라의 마진율은 무려 33%로 다른 전기차나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들 비해서 훨씬 나은 마진율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테슬라가 높은 프리미엄을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기 시작하면서 마진율은 어느새 이렇게 18%까지 떨어졌고요. 이게 자꾸 떨어진다면 사실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물론 테슬라의 주주로서 마진율은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게 자꾸 떨어지면은 그것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실적에 앞서서 적어도 추매만큼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꾸준히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옵션 세력들의 포지셔닝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리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이미 멤버십 분들 상으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유튜브에서는 그냥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발표에 있어서 이미 콜옵션의 implied volatility는 여기 콜옵션의 implied volatility를 이렇게 능가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베팅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변동성이 높았고요. 콜옵션 implied volatility는 변동성에 따라서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녹아내려 나갔고, 그와 동시에 주가 또한 함께 하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4% 정도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결코 바이 더 딥의 기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옵션에 대한 부분도 멤버십 분들께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300 이상의 위치에 굉장히 많은 콜옵션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바로 S&P 500의 옵션 만기일인데, 내일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300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여기 콜옵션들은 전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콜옵션 세력들은 이러한 리스크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가가 하락할 일을 대비해서 풋옵션을 만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으므로 지금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바이 더 딥은 꽤나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 실적이 정말 블록버스터급으로 잘 나왔다면 굳이 풋옵션을 때릴 필요는 없었겠죠. 넷플릭스 또한 실적 발표에 앞서서 동일한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넷플릭스의 가이던스가 결과적으로는 잘 안 나왔다곤 하나, 이미 그 전부터 옵션 세력들은 이렇게 높은 변동성에 베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렌지 색깔 선이 하얀 색깔 선을 넘어서 있었고요. 실적이 나오면서 녹아내리면서 주가도 함께 녹아내린 것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바라봐도 지금의 시장은 정말 심하게 고평가입니다.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3.3%로 2년, 10년, 30년 국채금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세력 입장에서는 정말 나스닥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falling wedge의 형태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저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머지않아 이렇게 튀어오를 것이라는 의미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주가가 상승한다는 의미지만 기대 수익률이 상승한다면은 그것의 반대로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렇게 코로나 때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 부분을 의미하는 여기 10-year real yield를 보시면은 이렇게 5.6%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 10-year real yield가 과거 코로나 때에 비해서 훨씬 높았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 변수를 적용시켜서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에서 10-year real yield를 빼면은
이렇게 1.73%의 스프레드가 나오는데 1.73%는 여기 10년 평균 스프레드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만큼 고평가이며 1.73%는 사실 여기 2008년 리만 사태 때와 동일한 밸류에이션을 보여주는데 여기 2008년 리만 사태가 터지기 전의 스프레드와 동일합니다. 주가가 오르니까 자꾸 왜 저보고 좋지 않기만 분석하냐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리만 사태와 동일한 밸류에이션을 보여주는데 많은 분들 상으로 오로지 펀더멘털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시장이 좋아졌다고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위험 신호로 보내고 있는 것은 밸류에이션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One Month Implied Correlation Index 또한 거의 2018년 이후로 이렇게 최하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도 언제까지 이게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낮은 수치를 보여줄 때는 나중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2018년이나 2020년 3월 때처럼 말이죠. 과거부터 이게 이렇게 꾸준히 내려가고 있었는데 시장 타이밍을 제가 감히 맞출 수는 없는지라 제 입장에서는 꾸준히 계속 조심해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결코 건전한 상승이 아닙니다. 금리 인상률 또한 보겠습니다. 저는 매일 장이 끝나면은 멤버십 분들께 그날 무엇이 있었는지 요약을 해서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7월 26일 날 FOMC 금리 인상이 될 확률은 이렇게 96%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11월 달까지 누적 확률은 이렇게 130%로 금리 인상을 2번 할 확률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면은 과거를 종종 잊어버리는데 주식시장은 5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랠리를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7월달이 된 지금 금리 인상이 될 확률은 여전하며 11월달까지도 주식 인상이 될 확률은 여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매번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좋게 봤다가 나쁘게 봤다가 맨날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시장은 까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는 예전부터 계속 리인플레이션의 확률을 계속해서 멤버십 분들과 여기 유튜브에 가끔씩 공유를 지어왔는데 유가를 보시면은 이미 반등을 한 상태이고요. 가솔린도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고 구리도 이렇게 저점을 천천히 높여 나가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으며 천연가스도 이렇게 저점을 높여 나가면서 반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원유 펀더멘탈을 매일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리는 입장에서 천연가스가 여기 3달러 이상까지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원자재 측면 봐도 인플레이션 제저만은 시작이 되고 있고 6월부터 12월달까지의 CPI 상승률이 거의 0%였는데 이러한 기저효과가 사라짐에 따라서 CPI year over year 관점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게다가 One Week Implied Volatility의 경우는 여기 이렇게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빅스의 옵션 만기일이 어제부로 끝났기 때문에 빅스가 당연히 활개를 쳐도 이상할 게 없는 것이고요. 여기 빅스가 높아질수록 여기 콜옵션 볼륨은 이렇게 하방력을 받게 되면서 주가 또한 머지않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가가 잘 상승을 해왔었던 중요한 이유는 여기 시카고 Fed National Financial Index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완화적인 제스처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차트가 상승하면 금융상태가 긴축이고요. 하락을 하면은 완화를 의미하는데 여기 3월달에 SVB 뱅크런 사태가 터지면서 긴축으로 이렇게 가고 있던 시장은 갑자기 완화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태는 거의 2022년 초 연준이 막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제저화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 연준은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시장의 상태는 마치 인플레이션이 사라졌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펀더멘탈과 지금 시장의 괴리감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으며 이처럼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항상 오른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이 정도로 완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다시 긴축으로 이렇게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긴축을 하게 되면은 주가는 큰 폭으로 하방력을 받으므로 현금 보유는 필수인 것입니다. 제가 분석하는 것은 숏을 치라는 분석이 아니며 좋은 주식을 팔라는 의도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비해서 현금을 보유하라는 것이며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현재 진행형으로 유튜브에도 분석드리겠지만 멤버십 분들을 대상으로 텔레그램에는 멤버십 분들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더 밀착해서 분석을 드릴 것이고 여기 프리미엄 컨텐츠에도 가독성 있게 쉽게 보실 수 있도록 꾸준히 분석을 매일 공유드리겠으니 앞으로도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다들 조심히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